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생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 전기의 세금제도의 확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참고로 정말 중요한 파트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사실은. 보시면 조선시대 후기의 세제개혁, 그러니까 세금제도가 개혁하는 요 내용이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정말 높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의 내용을 알아야지 후기의 내용을 알 수 있죠. 전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후기 때 변동됐다. 그것이 뭐 영정법, 대동법,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죠. 대동법, 그다음 균역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라도 앞부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도 당연히 또 시험엔 나오죠. 후기보다는 좀 덜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체로 이게 묶어서 시험 문제 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세금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세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죠. 자, 그래서 전세, 공납, 역.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시면 전세는 기준이 토지죠, 토지. 농사 지은 다음에 수확에 얼마를 내는 게 전세예요. 자, 다음에 공납은 뭐냐면 해당하는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특산물. 농사 짓고 이 세금 내는 거 이외에 뭐 니네 동네는 뭐가 많이 나오니 저희 동네는 꿀이 많이 나와요. 그럼 꿀 나라님에게 뭐 선물 주는 개념으로 내는 게 공납이에요. 자, 다음에 역은 노동력입니다. 역은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인데 역의 경우는 뭡니까? 역의 경우는 군역 그다음 뭡니까? 군역과 그다음에 요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군역은 군대 가는 거고요. 그다음 군대 갔다가 돌아온 농민들이 또 불려나가서 노가다라는 게 요역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서 군사훈련 받고 군 복무하는 것과 그 다음에 노가다 작업하는 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역과 요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선 보시는 게 전세입니다. 전세에는 초기 아전법이다. 아전법의 경우 뭡니까? 수학의 10분의 1을 뭡니까? 농민이 내는 게 조예요. 수학의 10분의 1로 뭡니까? 내는 게 전법이다. 자, 그럴 경우에는 세금을 어떻게? 자, 가서 관리가 뭡니까? 관리가 답사를 가요. 세금 벌을 때 뭡니까? 답사를 가서 측량 방식입니다. 답사를 가서 뭡니까? 손실분을 감안한 다음에 걷는 거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자, 그래서 뭡니까? 그걸 뭡니까? 답험 손실법이란 뭡니까? 측량법으로 걷습니다. 자, 그래서 10분의 1을 뭡니까? 걷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관리가 나가서 하는데 뭐 과다하게 걷거나 이런 식의 뭡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없을까? 무슨 왕 때?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공법이라는 것이 합니다. 공법이라는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 법을 시행해서 그래서 전분 6등법. 그다음 뭡니까? 전분 6등법과 그다음 뭡니까? 연분 9등법을 만들어요. 연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인데, 자, 그래서 보시면 뭘 좀 세밀하게 고려하는 거냐면, 전분 6등법은 뭐냐면, 토지의 비옥도예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뭡니까? 땅의 크기를 6등분하는 거지. 6개 정도로 뭡니까? 6개 뭡니까?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6개 기준을 나눠 놓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연분 9등법은 뭘 고려해요? 풍년과 흉년의 정도예요. 정도를 고려해서 뭡니까? 아주 풍년일 경우에는 상상년에서 상중년, 상하년, 중상, 중중, 중하 이런 식으로 뭡니까? 3, 3을 구해서 상상년에서 하하년까지 뭡니까? 그래서 최고 20두 상상년에서 뭡니까? 최저 4두예요. 하하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생산량이 뭐냐면 전세, 토지의 생산 그래서 1결이 300두예요. 300말. 쌀을 세는 단위예요. 300두, 300말 같은 단위입니다. 1결이 300두인데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1결. 이 1결이라는 게 뭡니까? 토지 면적 기준에서 뭐야? 상대 면적입니다. 자, 그게 전분 6등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비옥해요. 막 딱 봐도 뭡니까? 막 토지에 기름이 막 짤짤짤 흐르고 뭡니까? 쌀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뻥 자라. 그럴 경우 뭡니까? 예를 들면 거예요. 예를 들면 뭡니까? 토지가 매우 비옥하면 사이즈가 작아도 비옥하니까 쌀을 넣으면 뻥 나와요. 그래서 뭡니까? 토지가 작아도 뭡니까? 300두가 나와요.
자, 그럼 뭡니까? 여기서 300두, 이 좁은 면적에서 왜 비옥하니까 300두가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1결입니다. 1결은 300두를 세는 단위이자 동시에 뭐야? 상대 면적이다. 왜 상대 면적이냐 뭡니까? 여기는 뭡니까? 토지가 척박해요. 다갈도 막 껴있고 뭡니까? 개간한 지 얼마 안 됐어. 비료를 막 부어서 겨우겨우 농사지는 땅이에요. 어떤 거야? 그런 땅이 뭡니까? 토지가 척박하기 때문에 절대 면적이 넓어져야지 300두가 나와요. 자, 그럼 뭡니까? 여기는 보시면 면적 자체는 뭡니까? 차이가 있지만 300두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같지. 이거 뭡니까? 이거를 6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1등전은 작아요. 그 다음에 2등전은 좀 크겠지. 3등전은 더 크고요. 4등전은 더 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1, 2, 3, 4에 뭡니까? 이건 비옥도에 따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생산량은 모두 300두로 균일하다는 겁니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그럼 뭡니까? 비옥한 사람이 있는 땅이 뭡니까? 땅이 비옥하니까 자이또 자. 측량하는 자가 작아야겠지. 작아야지 뭡니까? 조밀하게 비옥한 땅이니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토지가 척박할 경우 어떻게 돼? 토지가 척박할 경우 뭡니까? 큰 자를 써야 되죠. 우리는 막 자갈도 많이 끼고 농사를 이렇게 쌀을 아무리 부어도 잘 안 나오니까 뭡니까? 그럴 경우에 큼직큼직한 자로 뭡니까? 재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측량 방식이 전분 6등법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전분 6등법의 영향으로 뭡니까? 등급별 이 측량하는 자의 크기가 달라요. 이게 뭡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측량 방식이 추등이척법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해당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뭡니까? 이 등급이 뭡니까? 이척 다른 자를 써요. 그래서 비옥한 땅을 잴 땐 작은 자를 쓰고요. 뭡니까? 척박한 땅을 잴 땐 큰 자를 써서 뭡니까? 등급별로 뭡니까? 다른 자를 쓰기 때문에 이척 다른 자를 쓴다는 뜻이죠. 상이하다 다르다 할 때 이자예요. 그래서 뭡니까? 수등 이척법을 쓰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토지 비옥도에서 뭡니까? 여기서 뭘 정한 거야? 1결을 정한 거지. 이건 조선시대 관리들이 정하는 기준이 1결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1결 나왔을 때, 자, 풍년과 흉년의 정도가 뭐야? 상상년에서 하하년. 그러니까 풍년은 뭐야? 풍년.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대풍이야. 쌀 창고에 가서 막 수영도 하고 막 쌀이 막 넘쳐나. 그럴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엔 많이 걷어도 되죠. 그런데 하하년 정말 대흉이에요. 무슨 서리도 끼고 가뭄도 들고 등등등 해서 농사가 망했어. 그게 뭐야? 최저 4두. 상상년에서 하하년까지 20주에서 4두를 뭡니까? 가변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가변징수. 그래서 뭡니까? 토지의 비옥도를 고려하고 그다음 뭡니까? 풍년과 흉년의 정도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누기 때문에 앞에서 뭡니까? 앞에서 가서 대충 눈대중에서 답사한 다음에 손실분 감안해서 걷는 것보다는 좀 더 정교해진 거죠. 그래서 뭡니까? 세종이 공법을 시행할 때 뭡니까? 공법을 시행할 때 전국적인 여론조사까지 한 다음에 한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는데 뭡니까? 실행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뭡니까? 이 당시에 행정력이 지금처럼 세련되지 않았지.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16세기에 뭡니까? 법이 있어요. 공법인데 뭡니까? 법을 안 따르는 거지. 내가 지방관인데 가서 매년 풍용을 조사하는 게 너무 힘들고 번거로워.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16세기 때 뭡니까? 4두에서 6두 최저세액이죠. 최저액만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참고한 놀이야. 부정이 많은 관리일 경우 뭡니까? 가서 백성을 위해서 이걸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흉년인데 야 상상년이야 많이 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가 탐욕스러운 관리일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16세기 때 뭡니까? 4두에서 6두를 걷는 수령이 있고요. 이건 뭐야? 법을 안 따르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은다 뭡니까? 그래서 1결당 4두 최저 액수를 그냥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가변징수하는 게 아니고 정액으로 고정시킨 게 나중에 인조 때 영정법입니다. 영정법.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 자세하게 배워요. 그래서 뭡니까? 전세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납이다. 공납은 뭡니까? 공납은 특산물입니다. 특산물인데요. 그래서 현물입니다. 현물. 이 동네 인삼이 많이 나와 그럴 경우입니까? 그래서 니네 동네 10집 있으니까 인삼을 10박스를 내라. 이렇게 뭡니까? 지정을 하면 집집마다 가호별로 징수합니다. 따라서 뭡니까? 이 공납의 경우입니까? 좀 인두세의 성격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 전세계가 뭡니까? 땅이 넓은 사람이 많이 내겠지. 근데 공납은 뭐야? 부잣집이건 가난한 집이건 똑같이 뭡니까? 이걸 뭡니까?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는 일정하게 걷는 게 상공입니다. 그래서 1년에 니네 동네에 10집 있으니까 인삼 10박스를 한 집씩 이렇게 되면 10박스가 돌아가겠지? 일정하게 내는 게 상공이고요. 그런데 그 해 임금님이 인삼을 좀 좋아해. 인삼한테 뭐랄까, 올해는 인삼이 땡기는데 해서 뭡니까? 인삼을 뭐 다려 먹고 튀겨 먹고 뭐 밥에 비벼 먹고 인삼을 뭐 달인 다음에 거기서 막 수영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럴 경우 뭡니까? 인삼이 고갈되지. 그럴 경우에 야, 더 내라. 그게 특별징수 별공입니다. 상공과 별공. 상공은 일정한 기간에 내기 때문에 이건 예측이 가능한데 별공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일반적으로 공납의 부담이 전세보다 커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상공과 별공과 그 다음 조선시대 때 상공, 별공, 고려시대에도 있고요. 진상이라는 게 추가돼요. 진상은 뭡니까? 아래에 있는 신하가 왕에게 선물 보내는 게 진상인데 어떤 거야? 본인의 명목으로 진상하지만 뭡니까? 실제로 농민들한테 걷어서 내는 거지. 상공, 별공, 진상이다. 공납제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현물징수하기 때문에 공납은 전세보다 뭐가 크다? 부담이 크다. 이걸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공물납부를 방해하는 방납의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경우는 군역과 요역이 있다 해서 뭡니까? 그래서 군역은 군복무고요. 그 다음 뭡니까? 요역은 작업이에요. 작업. 제 말로 노가다입니다. 야, 와서 군대 끝나고 와서 뭡니까? 돌아온 농민들에게 야, 와서 성싸, 길 닦아 이런 걸 또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군복무하는 것과 작업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뭡니까? 요걸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바에 어떤 거야? 특히 군복무의 경우 어떻게? 3인 1조, 세조 때 보법이 뭡니까? 3명을 묶어서 한 명이 정군, 실제로 군대를 가고요. 그다음 뭡니까? 2명, 나머지 2명이 뭡니까? 보인입니다. 정군이 진짜 군대 가고 나머지 2명 뭡니까? 보인으로 묶어서 뭐 하는 거야? 군대 간 내 집 한 명이 군대 갔으니까 뭡니까? 그만큼 노동력이 줄지. 그래서 보인 얘네들이 뭡니까? 이 정군 내 집에 일정한 비용을 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보법이다. 우리가 저번에 군사제도 얘기할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기본적인 틀거리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수치 최제 확립. 책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도의 정비, 재정 담당 관청입니다. 그래서 재정 담당 관청은 우선 뭡니까? 자, 지관 지부 호조입니다. 호조가 재정을 담당한다. 호조가 재정을 담당했고요. 그래서 재무, 조세, 후구 등의 국가 업무를 관장했다. 지관과 지부, 땅에 대한 관청, 땅에 대한 부서란 뜻이지. 호조가 이게 별칭입니다. 자, 수취제도, 세금제도 정비이다.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 집집마다 부과하는 공납, 호적에 등재된 정납에서 뭡니까? 16세에서 60세까지 뭡니까? 평민 남자입니다. 16세에서 60세까지 뭡니까? 평민 이상의 남자. 군역과 요역 등 국가 재정의 토대가 되었다 해서 뭡니까? 조세입니다. 자, 부담원칙,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쌀, 콩 등으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러나 토지 소유자인 지주들은 소작농민에게 그 세금을 대신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있습니다.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주인데 내가 원래 땅 주인, 농민이건 양반 지주건 땅 주인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내가 농사지는 자영농이면 내가 농사짓고 세금을 내. 근데 내가 뭐 권력자 지주인 경우 어떤 거야? 이 소작을 시킨 다음에 소작농에게 원래 자기가 내야 되는데 소작농에게 내라고 시킨 다음에 야, 내가 냈다고 해. 이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거지. 뭡니까? 그래서 세금을 대신 내도록 강요했다. 이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자, 조선 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요. 자, 과전법의 경우 병작반수 어떤 거야?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위에 지주가 뭡니까? 소작료를 반을 걷는 것. 나라가 처음에 건국했을 때는 그게 좋았어요. 이걸 처음엔 금지했습니다. 금지했다가 나중에 깨진 거죠. 점차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엔 금지했고 그다음 뭡니까? 조세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병작반수 금지했다가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이게 무너지면서 위에 있는 한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조입니다. 조 한자는 이거죠. 벼화변이 붙어야 되죠, 원래. 이건 뭡니까? 이건 조직할 때 조자. 이건 오타예요. 합니다.
자, 1결당 최대 생산량 300두입니다. 앞에 얘기했죠. 수확의 10분의 1, 1결당 30두, 30마리입니다. 조로 되었다. 해서 뭡니까? 농민이 내는 게 조예요. 농민이 나라에 내는 게 조. 그러다 뭡니까? 나라에 낼 걸 관리가 대신 걷어가는 거. 어쨌든 뭐야? 농민이 뿅 하고 쏘는 10분의 1이 조예요. 그래서 다펌 손실법. 자, 매년 풍흉을 조사하고 수확에 따라 대충 조사하는 거죠. 수확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했다. 이 당시 다펌 손실법은 크게 3등급으로 조사를 했대요. 뭐 그것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다음 세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내는 게 조고요. 세는 뭐냐면 관료가 수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관료가 농민에게 수확의 10분의 1을 조로 징수합니다. 어떤 거야? 그래서 농민이 원래 나라에 낼 세금을 대신 이걸 없애고 관리에게 조를 내는 거지. 그럼 관리가 소득이 생겼지. 개인이 소득이 생기니까 우리가 관리가 국가에 내는 게 뭐야? 세예요. 그래서 농민이 내는 10분의 1이 조고요. 관리가 거기에 15분의 1을 곱해 2두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뭡니까? 국가에 세로 되었다. 그래서 관리가 되는 게 세다. 그래서 정리하면 조선시대 초기 과전법에서 농민이 내는 세금이 조고요. 관리가 내는 세금이 세예요.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분리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봐도 복잡하죠. 성종 때 관수강제 시해 이후에는 없어지고 전세라고 통칭됩니다. 그래서 뭐 1도 같은 단위예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세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세기 축협에 그래서 뭡니까? 전분 6등급법이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면적을 6등급으로 나눕니다. 서로 다른 자입니다. 비옥한 땅은 자가 작아도 300두가 나와요. 그래서 뭡니까? 서로 등급별로 다른 자로 측량하는 수등이척법. 등급에 따라 다른 자를 쓴다는 거지. 그래서 1등전부터 6등까지 뭡니까? 6등전까지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기준을 정한 겁니다. 지금 나라에서 1결의 면적을 계산할 때 뭡니까? 이렇게 6등급으로 나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분구등법. 풍흉의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누어 조세율에 차등을 두어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차등 징수했는데요. 자, 여러분 문제를 빨리 풀려면 뭡니까? 20두에서 4두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두 가지만 알아두시고요. 근데 뭡니까? 근데 뭐 중간에 있는 걸 만약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한 등급이 깎일 때마다 20 빠져요. 마이너스 20 빼시면 됩니다.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는 이건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는 있어요. 보시면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시면 자, 풍년과 흉년의 정도입니다. 뭡니까? 우선 상중하. 상을 또 상중하로 나눈 거지.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무슨 고등학교 때 뭐 성적 어땠니? 아, 걔는 중상은 갔어. 이런 거죠. 중간 중에서는 잘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중하에서 뭡니까? 상상년이 20두고요. 하하년이 4두예요. 시험 문제 뭘 물어보냐면 막 그런 문제를 낼 수는 있지. 상하년에 얼마를 내느냐? 마이너스 20 하죠. 마이너스. 이거 보시면 여러분 마이너스 20 빼시면 돼요. 뭡니까? 간단한 한수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20두에서 4두 이것만 머릿속에 우선 넣으시고요. 이건 뭡니까? 상상년, 하하년은 뭡니까? 가장 높고 낮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 낼 수 있고요. 특히 하하년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6세기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은 내용이 복잡하여 제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16세기에 이르러서는 토지 등급과 연분이 무시됩니다. 1결당 4두에서 6두에 4말에서 6말에 최저액의 세액이 적용됩니다. 법을 안 따르는 거예요. 17세기에는 영정법,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영정법 시행으로 1결당 4두를 고정징수해서 뭐야? 매년 다르게 걷는 게 고정화, 전세가 정액화합니다. 자, 조선의 취제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운송비야, 좋은 제도.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 때부터 제도적 완성되었다 해서 뭡니까? 세금을 실현하는 뭡니까? 이 바다, 그 다음 강 이런 거 수로를 이용한 시스템이죠. 자, 운송은 호조에 관할하여서 육로와 해로로 이용되는데 특히 수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쌀이 옵니까? 아무래도 마차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기차라든가 뭐 트럭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뭡니까? 주로 수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 운송로 9년에는 거둔 조세는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으로 운반되었다.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는 바닷길,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입니다. 용산이나 서강에는 경창으로 운송. 자, 익류지역이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뭡니까? 국경에 있어요. 국경에 가까웠다. 특히 평안도는 사신의 내왕이 잦은 곳이라 그 지역의 조세, 세금은 걷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을 지역별로 걷어서 서울로 보내잖아. 근데 익류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걷어서 그 지역에서 쓰는 거예요. 서울로 안 보내고.
그래서 해당 지역은 뭡니까? 그 지역이 남아서 인유지역이다. 인유지역. 자, 군사비와 사신의 접대비를 썼다. 사신의 접대비. 그 다음에 제주도. 자, 논이 거의 없어요. 화산섬이죠. 쌀이 많이 나지 않고 바닷길이 험해요. 운송거리 멀어서 조운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인유지역은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예요. 자, 그럼 외울 때 국경지대,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큰 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함경 문제는 뭐냐면 평안도, 평안도와 황해도 이렇게 바꿔내거든. 국경지역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안도하고 함경도 딱 두 곳만 인유지역이었다. 제주도가 포함돼요. 근데 이 인유지역은 나중에 조선시대 때 후기에 대동법을 시행할 때도 여기가 인유지역이에요. 이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납이다. 부과기준, 집집마다 현물로 부과합니다. 징수방법, 곡물은 고려처럼 각 지역의 토산물을 조사. 이 동네에는 인삼이 나오니까 인삼을 내라. 저쪽 동네는 표고버섯이 특산물이니까 그걸 내라. 해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자, 중앙관청에서 9년의 물품과 액수를 할당, 각 9년은 각 집집마다 할당을 거둡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떤 집, 그 집에는 뭡니까? 뭐 아들이 막 10명이 넘어, 막 노동력이 풍부해. 한 집에 살아. 그 집도 한 박스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집은 어디야? 뭐 부부 딱 둘이 살아요. 어쨌든 한 집이지. 거기에도 똑같이 한 박스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세금이 아니에요. 재산의 정도나 뭐 노동력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집집마다 부과하는 겁니다. 자, 물품, 곡물에는 각종 수공업 제품, 광물, 수산물, 모피, 과실, 약재 등이 있습니다. 자, 종류입니다. 상공, 관청이나 왕실 수요 충당을 위해서 정기적 징수, 일상적인 공납이에요. 자, 별곡은 자, 상공 이외에 관청의 필요에 따라 특별 징수입니다. 신상은 이전 고려 시대는 없는 거예요. 그건 특유의 제도로 관찰사, 병사, 지방관이 국왕에게 바치는 것이었으나 국왕에게 선물 보내는 건데 실제로는 농민이 부담하죠. 니네가 내라 한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거죠. 자, 공납의 폐단이다. 자, 곡물의 생산량이 점차 감소. 특정 지역의 인삼 농사를 계속 지었더니 뭐 토지가 고갈되어서 더 이상 인삼이 안 나. 뭐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생산지의 변화로 납부 기준에 맞는 품질과 수량을 맞추기 어려우면 그 물품을 다른 곳에 구입하여 납부해야 했다. 그러니까 어떤 거야? 시대가 변하는데 이거 못 따라가는 거지. 저쪽 동네에 인삼이 나오는데 더 이상 인삼이 안 나. 그런데도 계속 인삼을 내라고 하니까 다른 동네에서 사서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입니다. 자, 곡물은 전세보다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부담이 더 커요. 이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납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부가지상 호적에 등재된 16세 이상 정남, 평민 이상 남자입니다. 군역과 요역의 의무가 있고요. 군역은 한 사람을 뽑는 시적이다. 모든 남자가 다 가야 돼요. 자, 원칙은 양인 계명제. 세조 때 보법 시행으로 양인은 누구나 정군 3명을 묶어서 1명이 직접 군대 가고 보인 2명이 보조하는 거지. 군역의 의무를 다했다. 농병일치제. 군역을 이해가는 양인 대다수는 농민입니다. 농업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군인이 농민 출신이야. 그래서 병사와 농민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의무병제예요. 상인, 수고업자, 노비는 필요에 따라 잡세군, 예비군에 편입됐다. 종류, 보법의 시행에 따라 정군 1명에 보인 2명이다. 자, 정군은 직접 가서 옵니까? 직접 군대 가는 거예요. 현역 군무를 냈고요. 보이는 정군이 복무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주로 옷감을 짜서 줘요. 그래서 군포라고 하죠. 옷감을 짜서 줍니다. 자, 그래서 정군이나 보인하면 뭡니까? 농민이 군역을 이행하는 거예요. 자, 다음 면역이다. 양반설이 향리들은 관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군역에 복무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요역입니다. 자, 가호를 기준으로 정남의 수를 고려해 뽑는 호역이다. 자, 그럼 뭐의 차이가 있냐면 우리 집에 10명 있어. 그럼 10명의 남자가 모두 개개인이 군대 가야 돼. 그게 군역이고요. 요역은 뭐냐면 야, 니네 집에서 3명 아무나 나와. 그럼 3명이 아무나 나가면 돼요. 집집마다 부과하는 겁니다. 군대는 다 가니까 공평한다고 쳐도 호역이 어때요? 집안에 사람이 많고 노동력이 많으면 유리하겠지. 자, 내용은 성왕릉 저수지 등의 공사에 동원했고요. 자, 원칙은 성종 때 경작하는 토지 8개를 기준으로 한 사람씩 동원, 1년 중 동원할 수 있는 날이 6일 이내로 제한합니다. 왜냐면 뭡니까? 수시로 와서 일 시키니까 어떻게 된 거야? 농사를 망치지. 이렇게 규정을 바꿨으나 임의로 막 뽑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안 지키는 거죠. 자, 국가재정의 운영입니다. 재정 수입. 국가재정은 조세공물력 이외에 염전, 광산, 산림, 어장, 상인, 공업자 등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하여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요. 자, 전세, 공납역 이 세금을 농민이 모두 부과하는데 이게 세금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조세 공물역 이외에 잡세가 있어요. 시험의 함정 문제는 뭐냐면 조세 공물역 이외의 세금은 없다 하면 틀려요. 비중은 낮지만 다른 세금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재정 지출. 국가는 재정을 분량입니다. 구입비로 비축. 나머지는 왕실 경비, 공공행사비, 관리의 녹봉, 빈민 구제비, 의료비 등으로 지출합니다. 보시고요. 자, 조선시대 각종 명부이다. 자, 이걸 시험 문제에 낸적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걸 보시면 돼요. 양안은 아셔야 돼요.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20년마다 뭡니까? 양전사업이라고 하죠. 양전.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에서 이거를 개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20년마다 못한다고 뭡니까? 이게 기준은 20년인데 실제로는 20년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한 거예요.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양안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공안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공물의 품목과 시간 기록한 세입표예요. 행가는 세출표고요. 향안입니다. 지방 양말의 명부.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지금 경제랑 상관이 없이 이게 명부 나왔기 때문에 총정리하는 건데 향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2번은 관하에서 사실을 인정한 공증서입니다. 그 다음에 청금록은 조선시대 때 성균관 향교 서원에 있던 유생 양반의 명분 유적이다. 그러니까 보통 뭡니까? 여기 이걸 묶어서 향안과 청금록에 뭡니까?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양반 지적을 받아요. 나이 드신 무슨 어르신들이 막 싸울 때 너 몇 살이야? 민증까? 뭐 이렇게 농담 삼아 그런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럴 때 뭡니까? 보시면 너는 뭐야? 난 양반인데 그럼 뭘까? 이걸 까면 돼요. 향안이나 청금록에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양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게 신분을 상승시키는 거죠. 자, 선원록은 왕실 족보고요.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에 이 청금록과 선원록을 바꿔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한 장인 수고업자의 명단입니다. 이게 배울 건데요. 수고업자 어디에 무슨 장인이 있는지 알아야지 동원을 하죠. 야, 너 화살촉을 잘 만든다며? 그럼 너 와서 화살촉 만들어. 이게 시키려면 뭐 명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뭐뭐뭐뭐 안 그러면 뭡니까? 명단 장부예요. 자, 군적은 군역 편성의 기준이 되는 명단이고요. 호적은 사조입니다. 증조, 조부, 외조, 생명, 본관, 자녀, 노비, 머슴 등가 한 집안에 있는 인구 여기 기록이 호적입니다. 예전에 7급 시험의 경우 뭡니까? 호적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뭐 9급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뭡니까?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노비, 머슴 그 해당하는 집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기록을 합니다. 요거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별표 친 건 양안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조선시대 후기 파트에 양반 신분 상승 얘기할 때 향안이나 청금록은 이건 중요합니다. 공장안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다음 호적도 뭡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걸 중심으로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봤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문제를 좀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봅시다. 15세기 조선 사회의 일반 농민이 부담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닌 거지. 그래서 뭡니까? 조선시대 이 제도는 이 시기에 연분육등법, 연분구등법으로 바뀌고 조세액수도 바뀌었다 해서 15세기 세종대왕 있을 때죠. 자, 다음에 공물은 전세보다 납부하기 어려웠지만 부담은 적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공물의 부담이 제일 커요. 자, 군역은 복무하는 정군과 비용을 보조하는 보인이다. 그래서 정군이 1명, 보인이 2명이죠. 쌀과 콩 등으로 내는 조세에 더하여 군역과 요역, 그다음에 공납 등의 의무가 주어졌다. 맞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예, 다른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보시면 조선 전기 수취체제 세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겁니다. 자, 이거 앞에 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인데요. 아전법 시행으로 1결당 30두 30마를 도로 낸 거죠. 농민이 국가에게 10분의 1 또는 관리에게 대신 10분의 1 그래서 30두를 1결이 300두니까요. 10분의 1이 30두죠. 그게 농민이 내는 게 조예요. 끊으시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농민이 관리에게 낼 때 관리가 거기에 본인의 소득이죠. 15분의 1을 곱해서 2두 본인의 소득의 2두를 뭡니까? 나라에 내는 게 처음에 시행할 때 뭡니까? 조와 세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2두를 나라에 내는 게 뭡니까? 이게 세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니죠. 1결당 30두를 조와 세로 내었다. 아닙니다. 30두는 조예요. 세는 2두예요. 그 다음에 익류지역은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입니다. 공물은 공납이죠. 집집마다 가호예요. 가호. 집집마다 부과합니다. 장정 기준이 아니고요. 장정 기준은 뭡니까? 16세 이상 정납이 군역이죠. 군역.
그래서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게 군역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역의 경우 뭡니까? 자, 16세 이상 남자에게 부과되되 뭐 니네 집에서 알아서 몇 명 나와. 그래서 이렇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어쨌든 16세 이상 정남이 모두 가거나 집에서 알아서 나오거나 뭔가 의무가 있어요. 그다음 4번이 답이고요. 군역제가 호포제로 바뀌었다. 이건 조선시대. 예, 대항기 갈 때 대원군이 호포제를 실시하죠. 이건 나중 얘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 보시고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요 명부 있지, 명부입니다. 명부. 자, 조선시대 20년마다 작성하는 토지대장은 양안이 답이에요. 양안입니다. 양안은 양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이거죠. 명부고요. 이반은 공증서죠. 공증서입니다. 공증서고요. 그 다음에 공안은 자, 회의표예요. 그다음에 횡가는 세출표입니다. 근데 뭐 여기 있는 거 우선 다 못 외웠어도 가장 중요한 걸 알아둬라. 그래서 여러분 국가시험 뭐 이렇게 준비하거나 강사 수업 들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할 때 그 중요한 게 뭐냐 답이 되는 것들이 양안입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잘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어서 하겠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이후에 세금제도의 동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